그러면 왜 우리가 개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행동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가 사람 옷을 입고 있죠. 네. 의인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냥 개의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항상 다른 강의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동물학자 스탠리 코렌이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을 한 거고요. 개들은 만으로 2년 반, 그러니까 한 30개월 정도 되면 사람의 30개월 정도의 정신연령에서 성장이 멈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개월 정도? 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3살, 4살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과 개의 감정이 비슷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개가 1살이든 3살이든 나중에 다 커서 10살, 15살이 돼도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보면 3,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넌 다 커서 왜 그러니? 다 커도 3, 4살이에요. 다 커도 3, 4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생기는 감정들을 봤을 때 30개월에서 끊으면 개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리고 30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은 개들이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가장 먼저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이 감정들은 개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0개월 이후에 생기게 되는 감정들,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이런 감정들은 개들이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딱 느끼실 텐데, 이상하다, 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 애는 뭐 잘못하는 줄 아는데? 죄책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코렌 박사의 이런 이 감정에 관련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또 실험들이 있어요. 자아인지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러 테스트, 거울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거울이 있는데요. 저는 거울을 보고 저게 전 줄 알아요. 그쵸? 우리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난 줄 알잖아요. 이게 자아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3살 이전에는 못해요. 3살 이전에는 거울을 봐도 자기인 줄 잘 몰라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몰래 아이들 이마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습니다. 몰래 쓰다듬는 척하면서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거울에 비친 게 난 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야? 하면서 뗍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쟤 누구지? 그런데 사람도 3살 이전에 이걸 못하고 개도 못합니다. 개도 거울을 보면 자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짖어요. 가끔은 거울 보고 막 짖다가 쟤도 계속 따라 짖잖아요. 막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쳐다도 봐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쟤 뭐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아인지 실험이 동물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는데 개는 안 된다고 했죠. 되는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유인원. 이렇게 되게 3살 이상의 지능을 가질 확률이 높은 동물들이 자아인지 실험이 되죠. 이게 뭐냐면 이건 코끼리의 거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코끼리한테 몰래 사육사가 머리 이렇게 빗겨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척하면서 이쪽 이마에다가 X 표시를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코로 이걸 막 문질러 봅니다. 근데 개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개들의 정신 연령은 3살 좀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표에 질투가 없었어요. 질투가 없었거든요. 그럼 개들도 질투를 할까요? 네, 질투를 합니다. 이건 영국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아까 강아지들이 사람으로 보면 몇 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2살 반, 30개월.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컴퓨터를 한다거나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별로 동요를 안 해요. 그냥 자기도 할 거 하고 막 레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애기 인형을 들고 와서 아 이쁘다 라고 막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이 울어요. 근데 울어도 계속 무시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인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동물 사회에서는 질투가 많을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혼자 엄마 젖 먹고 있어? 나도 가서 먹을 거야. 이러면 더 건강해지겠죠. 제가 저거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개들한테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이럴 때는 별로 동요가 없어요. 그러다 강아지 인형을 가져와서 막 이뻐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들은 울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울었는데 개들은 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짖어요. 막 짖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보호자가 무시하고 그 강아지 인형만 이뻐해준다? 그러면 점프해서 물려고. 그러니까 개들도 똑같이 질투를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이런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해요. 이것도 의인화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는 분이 얘한테도 잘 못해줘요. 맨날 나 밖에 나가고 나는 술 먹고 놀고 막 나 바빠서 집에 들어와 놓고서 얘 혼자 심심해서 있는 거 보고 죄책감을 느껴요. 너 너무 외롭지? 동생을 데리고 올게. 그래서 다견 가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가 그런 사람이면 10중 8구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로운 강아지 2마리가 탄생해요. 그리고 가뜩이나 보호자가 사랑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둘은 싸웁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견 가구는 하나의 잘 해주고 키우는 거예요. 내가 못 해준 거 다른 강아지한테 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더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를 줄이기 위한 조금의 팁은 있어요. 강아지들끼리는 성별이 어떻게 잘 지낼까요? 어떤 성별이 잘 지낼까요? 이것도 의인화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암컷을 키우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여. 우리도 사람들도 남자끼리는 막 가끔 많이 싸우고 막 투닥거리하고 주먹질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끼리는 그래도 조용히 잘 지내면 항상 붙어 다니고 잘 지낼 것 같잖아요. 개들은 암컷이 가장 많이 싸웁니다. 질투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싸우고요. 그 다음이 남. 제일 잘 지내고 거의 싸우지 않는 사이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다견 가구를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이성으로 데리고 오는 게 잘 지낼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것도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라는 건 보통 동성에게 느껴요.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한테 질투 많이 안 느껴요. 보통은 동성에게 느낍니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성에게. 우리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봐도 항상 그래요.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 수컷끼리 싸우고요. 암컷끼리 싸워요. 근데 암수가 싸우면 그냥 뭐 사랑 싸움이라고 하면서 조금 투닥거리 하다 말아요. 별로 안 다치고. 개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guilty, 그러니까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게 강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개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혼내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지가 뭔 잘못했는 줄은 알면서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첫 번째는 이 자체가 다음 강에서 배울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두려움의 시그널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쭈그려서 위에 쳐다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개들이 혼났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남자들의 미안해와 같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황은 넘어가고 보자. 네, 우리 남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혼내면 미안해. 이제 사람은 하나 더 오죠.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근데 걔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게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갑자기 지킬 앤 하이드처럼 걔들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갑자기 보호자는 표정이 확 바뀌면서 나를 칭찬한다. 몰라요, 얘네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내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수. 복수도 아까 그 표에 없었어요. 근데 뭐 죄책감도 없는 애들이 복수를 할까요? 이 강아지들이 복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분리불안일 때예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MBC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건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외출했다 돌아와 봤더니 이 연예인의 강아지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오줌을 싸놨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강아지는 요 밑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가면 오줌을 아무 데나 싸는 걸 보고 복수라고 생각해요. 나를 혼자 두고 가서 복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 갔을 때 교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야, 왜 복수를 방광으로 해? 라고 하더라고요. 실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분리불안,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서 극한의 불안에 빠지는 개들은 사람이 없을 때 엄청난 불안에 쌓이게 돼요. 무서운 거 타거나 롤러코스터 타거나 뭐 귀신의 집 들어가면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여기다 오줌을 싸면 엄마 아빠가 이거를 빨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일부러 여기다 오줌을 싸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불안에 휩싸이면 괄약근이 풀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개들도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자가 오랜 외출 뒤에 들어왔어요. 강아지 막 좋아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보호자가 나를 데리고 오줌에 데리고 가서 막 혼내요.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하죠? 강아지들은 행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려줘야지 알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3초.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3초 안에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한참 뒤에 와서 해봤자 우리 엄마 왜 저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표정을 막 짓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3살짜리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못하는 보호자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보호자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이런 침대 밑, 소파 밑으로 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보호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쟤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네, 완전히 소통이 깨지고 있는 거죠.
지가 복수를 해놨고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서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홈 CCTV, 강아지를 위한 홈 CCTV CF 사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홈 CCTV를 설치해 놓고 뭘 하냐면 말을 걸어요. 개들에게 말을 걸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보호자 입장에서 막 말을 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막 말을 거는데, 우리가 이거는 의인화도 아니에요. 역지사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3살이에요. 집에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 냄새도 안 나고 문소리도 안 났는데 어디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귀신도 아니고.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이 심한 아이들한텐 그나마 추스렸던 감정들을 훨씬 더 불안에 휩싸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놔주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보호자가 돌아오는 건데 목소리 들려주고 다시 올 건가요? 아니잖아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단식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방 보여주는 거라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목소리를 들려줘서 애들을 더 불안하게 하냐. 그것도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감정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의인화 중에 하나인 거죠.